자, 보자. 접근성도 좋은 입지 조건 개정 진짜 말하는 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LCAO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토믹 오브 어토믹 오비탈, 요거를 줄여서 LCA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우리말로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독립적인 두 변수의 상수배 하여 더한 것, 요걸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냐면 x와 y가 있다. 얘를 ax 플러스 by, 요런 꼴로 바꾸는 행위를 요걸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선형조합을 어디에 활용하겠다? 원자 오비탈에다가 선형조합을 해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 1, 바로 몰리큘라 오비탈을 구성하는 근사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자기도 함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를 정확하게 구현하려고 하면 수학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그게 바로 프랑스 물리학자 디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분자기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해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업적으로 노벨상까지 받고 뭐 엄청난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디락의 연구 결과는 널리 퍼지지를 못해요. 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론은 완벽하고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확한 것도 좋지만 너무 어려운 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 대강 해서 난이도를 좀 낮춰보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LCAO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CAO는 분자기도 함수를 만드는 근사적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얘는 바로 이겁니다. 원래의 AO가 MO에 영향을 준다 라는 가정이 바로 저 LCAO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로 들려고 하는 게 H2니까 얘를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Z축이라고 짝대기 하나 그려놓은 거 있는데,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핵, 간, 축.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수소 원자핵, 여기 수소 원자핵이 있습니다. 자, H2 분자는 루이스 구조상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모두 원자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원자핵을 잇는 가상적인 축을 보통 수리적으로 지축으로 표현하고 이름으로는 인터뉴클리어 엑시스를 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그 원자핵을
꿰뚫는 핵간축에 대해 지금 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있죠. 이게 각각이 뭐겠어요? 바로바로바로바 구형으로 그린 1s 오비탈, 1s 오비탈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1s 오비탈하고 여기에 1s 오비탈은 서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원자에 있는 오비탈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 원자는 수소 원자는 A 원자, 요 수소 원자는 B 원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1s 오비탈은 A 원자의 1s 오비탈, 얘는 B 원자의 1s 오비탈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1sa와 1sb로부터 H2의 MO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몰리큘라 오비탈의 수리적 표현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파이라고 쓰고 CA 파이 1SA CB 파이 1SB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은 각 A, O의 파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A 원자의 1s 오비탈을 표현하는 파동 함수, B 원자의 1s 오비탈을 파동하는 파동 함수에다가 여기에 각각 뭐가 곱해져 있냐면 CA하고 CB가 곱해져 있죠. 이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수들입니다. 그 상수가 곱해져 가지고는 뭐로 연결되어 있다? 더하기. 더하기. 됐죠? 그걸로 뭐를 표현하겠다? 분자기도 함수의 파동 함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이 뭐랑 똑같냐면 어떤 변수 xy가 있을 때 앞에 상수를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한 거랑 꼴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리적 테크닉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면 이때 얘 또 뭐? 저 부사에는 네. 수소 분자의 가동함수. 그럼 얘는 수소 분자의 파동 함수, 얘는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 그럼 7단원에서는 네. 저 부사의 공식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러면 그거를 들고 와서 예, 그걸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파이 1sa가 그냥 1s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루트 4파이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r의 a 제로인가 뭐 이런 수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가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걸 여기에 넣는 거예요. 저 넣어서 풀라는 거. 예, 넣어서 막 풀라고 하는 건데 그 풀제로 풀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나와요. 왜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에 파동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x축, y축, z축에 대해 이게 1s 오비탈이잖아요. 그냥 1s 오비탈 하나만 있으면 그럼 이때는 원점이 어디예요? 여기 원점이잖아요. 원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점인데 분자가 되면 어디를 원점으로 잡아야 돼요? 바로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좌표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원자 오비탈에서 수식이 또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x축, y축, z축의 직교 좌표계에서나 좌표 변환을 해봤지 극좌표계에서 좌표 변환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극좌표계에서 좌표 변환하는 테크닉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구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형 그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이 뭐 일립소이덜 뭐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원점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 주변의 위치를 여기를 원점이라고 해서 주변의 위치를 요 두 핵의 위치로부터 주변 위치의 좌표를 결정하는 수리적 기술이 있어요. 그걸로 이쪽 함수하고 이쪽 함수의 수식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수업 자료 있거든요. 그 뭐 보면 좀 복사는 안 해왔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내 입장 자료인데 아마 옛날에 좀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를 일립티컬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이런 수리적 방법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원자핵 여기 A 원자핵이 있고 B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두 개를 중심으로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점을 여기를 굳이 잡는다라기보다는 원점을 두 개를 주고 두 개의 원점에 대해서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규정하는 수리적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파동함수를 좌표를 바꿔야 돼요. 아니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계산 과정이 쫙 있잖아요. 보면 막 적분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됐죠?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해놨겠지. 알겠죠? 열심히 해놨겠지. 그 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적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립티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해놓은 수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죠? 근데 그 구체적인 수식을 볼 거는 없을 것 같다. 알겠죠? 미쓰고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장담건데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알겠죠? 없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해볼 거냐? 세 번째 3. 그러면 MO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확률 밀도 함수란 말 기억나죠? 혹시 영어로 뭐였었죠? 영어로?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그렇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었죠. 자, 요 probability density 한번 써봐요. 이제 쓰면 probability density 펑션 이거죠. 저 probability density 펑션 어떻게 만들었죠? 파동함수를 뭐 하는 거예요? 제곱하는 거죠? 그럼 제곱해보죠. 그러면 파이 제곱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인 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CA 제곱 파이 제곱 1SA CB 제곱 파이 제곱 1SB 더하기 2 CACB 파이 1SA 파이 1SB. 자, 뭐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리적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리적 관계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서 전자가 얼마나 머무르냐에 대한 확률 정보를 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확률을 알 수 있죠? 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확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정확한 확률은 아니더라도 확률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주는 건 맞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파이 제곱에 대한 파이 1SA 제곱과 파이 1SB 제곱의 기여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여도가? 잠깐 잘 봐요. 봐봐. 이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자가 어딘가에 이렇게 발견되거나 머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조적으로 봤더니 이게 분자가 아니라
원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원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맞죠? 네. 그러면 잘 봐. 분자에서 어떤 전자가 어디에 머물까에 대해서 그 전자가 A라는 원자 영역에 어디에 머물 수 있는 기여도, B라는 원자에서 어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기여도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H2 분자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왼쪽 수소하고 오른쪽 수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불가능해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머물 확률, 여기에 머물 확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여도가 각각 여기서 뭐로 나타날 거냐? CA 제곱과 CB 제곱이 같나 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해줄게. 해준다? 주다. 지금서. 슥슥슥슥. 그러면 네 번째. 본딩. 자, 본딩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결합성 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제곱한 게 같다고 했죠. 제곱한 게 같은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겠네요. 플러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인 경우. 그럼 이때 누구에 대해서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죠. 저 그럼 상수가 응. 이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제 하나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런 비슷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체리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아니요. 렌즈 껴서 아, 그런 거예요? 눈이 계속 작아져서 지금 조금 또 딴 세상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눈이 작아져가지고 혹시 판타지 월드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체크를 한번. 알겠어. 그래, 적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만약 두 상수가 같다면, 아시겠죠? 같다면 그걸 편의상 n으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때의 몰리큘라 오비탈의 파동함수를 나타내 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쓰고 짜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곱은 n제곱 파이 1sa 제곱 파이 1sb 제곱 2 파이 1sa 파이 1sb. 자, 뭐 어려운 거에 뭐 완전 당연한 거야. 완전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게 뭐 해볼 거냐? 자, 여기 줍니다.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나를 해볼 거냐면, 혹시 여러분 이 말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노멀리제이션. 이 말 기억나요?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정규화의 뜻이 뭐죠? 정규화의 뜻은? 정규 예. 1인데 뭐 할 때 1? 확률이 전체 확률이 바로 전 영역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그 확률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정규화였죠? 가이야? 가이 왜 기절하고 그래요? 가이 이번에 뭐 발표해요? 가이는? 가이는 발표 안 해요? 10단원 10단이에요? 10단은 주제가 뭐였더라? 액체고체 액체고체 기체? 안 들어가겠죠. 네, 10단원까지 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어림없지. 어림없긴 해. 쌤이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 계속 늘어지는 거 우리 잘못이라고 야간 그 수업하는 어? 그런 얘기 난 지금 안 돼. 아니 이거- 야 다들 자기 과목만 둔 줄 아시네. 그게 대학교 같죠. 왜 그러실까? 진짜 맞는 말. 자기 과목만 있는. 그래서- 하병수 쌤 특히 진짜 근데 모든 쌤이 그래서 가이도 주제 정해지면 얘기해야겠죠? 네. 그래. 저 혼자 4시간을 썼어 잘했어요. 그럼 이거 고민이네. 그래서 뭐 고민한 그 사람 막 싸웠어요? 그럼요? 싸울 수 있어요. 이걸 다음 쌤이 친구가. 뒤에서 다음 친구가요? 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래. 안 자, 끊잖아. 자, 그래서 이제 노멀리제이션 뜻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있죠? 파동함수의 제곱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동함수의 제곱을 이름을 확률 밀도라고 함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자, 요런 표현 기억나요? 요런 표현? 와우. 요런 표현 기억나요? 네. 요거 이제 이름 부르기를 최적 소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냥 뭐 의미는 3차원 중적분 기호라고 했어요.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는 거. 바로 전 우주를 뜻한다고 했었죠. 전 우주에 대해 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1이 되어 나와야 된다. 됐죠? 됐죠? 그럴 때 얘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얘도. 그럼 잘 봐요. 이거는 원자 오비탈의 확률 밀도 함수죠. 이것도 원자 오비탈의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배웠잖아요. 모든 원자 오비탈들도 이미 뭐가 다 돼 있다? 정규화가 돼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얘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n제곱에 괄호 열고 얘도 전 영역 적분하고 얘도 전 영역 적분하면 뭐만 남겠어요? 2만 남는 거지. 뭐 1 더하기 1이라고 할까? 그리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인티그럴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말이지. 됐어요? 네. 보이시죠? 네. 오. 이때 재밌게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합니다. 네. 적분하고 D타고 포함해서요? 네, 적분을 한 것. 자, 의미는 뭐냐면 파이 1sa, 파이 1sb니까 서로 다른 파동함수죠. 서로 다른 파동함수를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곱하기를 한 다음에 3차원 중적분을 한 것. 그걸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어색한데 우리말 번역은 겹침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가오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번역하면 좀 저게 아무래도 저게 다 서양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 이게 동양의 언어로 바꾸면 너무 가오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는데 쟤를 이제 앞으로 S 요거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튀어나온 거 그려줘야 돼요. 한번 이제 저기 이제 대문자 이탈리체 S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탈리체. 이거. 대문 S인데 이탈리체니까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죠? 네.
그걸 쓸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장식을 넣어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쓸 때 요렇게 쓰는 걸 이거 로만체라고 하죠. 로만체라고 하고 이렇게 기울여 쓸 때를 이탈릭체라고 하잖아요. 이탈릭체. 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네. 저 n이 1보다 작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쟤는 다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럼 요거 1 더하기 1 한 거는 각각 요거 때문이고, 그럼 1 더하기 1 하면 2 되잖아요. 그럼 2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이때 여기서 n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2 묶은 다음에 1 플러스 s 루트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죠. 좋아. 좋아. 자, 됐죠? 저렇게 된다. 오케이, 됐다. 그냥 별것 아닌 그냥 곱하기 나누기죠.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물론 사실은 뭐가 가능하냐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제곱이니까 100개 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데 이때 어떡하냐면 가능하다면 양자역학에선 플러스로 정해줍니다. 사실 저 n을 마이너스로 규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구할 때는 어차피 뭐 할 테니까요? 제곱을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확률을 구할 경우 제곱해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관습적으로 정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저 상수 n은 요 값으로 정해진다. 됐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값이 뭐 1 플러스 s 루트 분의 1 곱하기 파이 1s a 파이 1s b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쓰시고 보통 이 다음에서 그 LCA 할 때 수소 말고 다른 것도 다 하죠. 다 하는데 수소 분자에서만 이런 구체적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냥 싹 넘어갑니다. 네, 수소 분자에서만 약간 수식 표현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서는 자 앞에서 수소 봤죠? 그와 비슷하게 구현이 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걸 볼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더 볼 일이 없어요.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준다. 준다. 이거 처음 배워요. 이런 거 처음 배운다고요? 그런가요? 나하고 1학년 때부터 배우질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뭐 또 배우면 되죠. 자, 다음 5번째. 자, 5번째는 저는 직관적 해석입니다. 그럼 5번째가 동그라미로 해야 되나요? 이거 1, 2, 3, 아까 4, 나 5. 왜? 5번째 직관적 해석. 자, N이 뭐냐면 우선 자, 요 지축에다가 짠. 자, 각각이 1SA, 1SB입니다. 자, 혹시 이 말씀 기억나나요? 게라데. 이거 원점 대칭. 게라데 뜻이 뭐였어요? 원점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 그래서 이제 x, y, z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 y, z 함수값하고 같다. 알겠죠? 부호도 똑같고. 그런 걸 이제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말은 1s 오비탈은
표면의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표면 모든 함수값이 뭐하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s 오비탈이 이 부분에서 모두 다 플러스 함수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플러스 함수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 이상 얘기하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예요. 그걸 이제 그 뭐냐면은 수학 용어에서는 페이즈라고 하죠. 페이즈라고 하는데 그 뭐 말이 페이즈 어려워서 왜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플러스 함수값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수학에서 페이즈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거는 비원자에서도 상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뭐 B도 마찬가지겠죠, 하겠죠? 그래서 이때 요 B도 함수값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라고 쳐봅시다. 보이세요? 자, 그런데 구형으로 그린 건 S오비탈이고 요것도 S오비탈인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그걸 더하기로 연결한 분자계 함수잖아요. 그럼 잘 봐. 요 영역에서 이 녀석의 함수값도 플러스고 이 녀석의 함수값도 플러스인데 그게 뭐로? 더하기로 연결된대요. 그럼 여러분은 이 더하기로 연결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보강 간섭을 하겠구나. 여기서 보강 간섭을 하겠구나. 즉 이쪽 함수값하고 이쪽 함수값이 더하기로 나타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로부터 MO가 맹그러진다면 자, 원래 1s 오비탈, 원래 1s 오비탈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 안 이뻐. 다시. 그런가요? 자, 짠. 짠. 오씨, 아까보다 훨씬 예쁘다. 자, 됐을 때 이때 이 함수값의 분포가 보이다시피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무게중심, 여기 무게중심에 A 원자핵, B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A 원자핵, B 원자핵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A 원자핵과 B 원자핵 사이 핵간 영역에서 바로 전자 발견 확률 밀도가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함수값 두 개가 같은 위상으로 더하기가 됐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0.0. 네, 핵과 핵 사이의 영역. A 원자핵, B 원자핵 사이. 왜냐면 A 원자핵 여기 있잖아요. A 원자핵, B 원자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핵간이 아닌 영역에서는 딱히 함수값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쪽도 큰 변화가 없잖아요.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게 요 둘 사이, 요 영역. 이 영역의 함수값이 확장됐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게 뭔 의미냐고요? 저게 뭔 의미냐고? 보강간섭의 결과죠. 저거를 뭘 설명할 때 저 함수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인력이요? 자, 여러분, 내 살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죠? 내 살. 내 살의 대부분은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론 무게중심에서 벗어나도 내 살은 있나요? 있네요. 이거 내 살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 대부분의 내 살은 내 무게중심에 있는데 내 무게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살이 존재할 확률이 있나요?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름의 확률이 있을 거고 그 확률은 이미 통계적으로 다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또 관찰하는데
저 녀석의 살은 저 녀석의 무게중심으로부터 대강 이 위치에 이 정도 확률로 있구나. 그리고 그 확률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특별히 다르지 않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어떤 다른 사람이랑 같이 걸어갈 때 이상하게 이 녀석의 무게중심과 이 녀석의 무게중심 사이에 그 녀석의 살이 존재할 확률이 늘어난 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봐봐. 여기서 이 위치에 내 살이 있을 원래 확률이 보통 확률이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저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이 위치에서 저 살이 자꾸 너무 높은 확률로 관찰이 되네? 그게 뭐냐고요? 결합 뭐라 해야 되지? 손잡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손잡고 다니면 그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내 살이 덜 관찰되겠어요? 더 관찰되는 거예요. 더 맞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 상황을 다 볼 때 그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건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1도 몰라도 그걸 보기만 해도 뭐를 할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뭐를 할 수 있어요? 결합. 메이드 됐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아. 무슨 말 알겠어요? 쟤들은 이미 어디까지 갔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안 와? 자기 나이쯤이면 올 텐데.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 크면 다 오잖아요, 솔직히 다. 쟤들은 아니 이제 그렇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보이잖아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결합이 이루어졌구나. 역시. 상세가 결합 안 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지 알겠죠? 이 결합이 형성된 이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본딩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원자 오비탈을 지금의 경우는 어떤 상수 한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했을 때 하겠죠? 그것이 수소 분자의 결합적 상황, 수소 분자가 그 원자끼리 결합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파동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이때 요걸 뭐라고 불렀죠? 요거를 핵간축에 뭐를 들이댈 거냐면요. 눈.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겠습니다. 뭘 들이댄다고요? 눈을 들이댄 다음에 이 핵간축을 마구마구 돌릴 예정이에요. 오. 드디어. 자, 이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당황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냥 리터럴리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말이냐면 탕후루 알죠? 탕후루. 탕후루 꼬챙이에 과일 똑같이 생긴 걸 두 개를 딱 꽂아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잡고 이거 돌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정말 리터럴리. 그러면 돌렸을 때 딱히 무슨 변화가 벌어져요?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럴 때 뜻하는 말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시그마예요. 알겠죠? 저게 시그마예요. 와우. 시그마라는 말의 뜻이 저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요? 네. 원래는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분자궤도 함수의 전체 가운동량 양자수가 있어요. 분자궤도 함수의 핵간축에 대한 가운동량 양자수가 0이 될 때를 시그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자에서의 가운동량 양자수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걔를 말을 풀어 쓰면 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뭘 만나게 될 거다? 돌렸을 때 달라지는 애들도 나타나겠죠. 그걸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간축을 잡고 거기에 눈을 대고 돌렸을 때 이미지가 바뀔 때 나타나는 기하학적 특징들을 또 표현하는 말들 중에 파이란 말이 있고 델타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델타는 교과 과정에 없으니까 파이까지만 배우면 된다고요. 알겠죠? 지금은 돌렸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시그마예요. 알겠죠? 그렇죠? 와. 대다. 대다. 엄청한데.
그리고 이때 당연히 지금의 상황은 결합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로 있지 않고 왜 결합된 분자 형태로 있겠어요? 조금 더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원래 원자들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안정해지는 걸 실제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 교재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냐면 미정계수 해가지고 행렬식 구하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쫙 하면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카피해 드릴 건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근데 이거 실제로 계산하라 이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때의 시그마 본딩 MO는 원래의 파이 1S보다 더 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결합을 이루고 그렇게 존재한다는데 그게 원래 원자보다 더 좋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4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줘. 근데 저기 네네, 또 뭐? 질문 줘. 숫자 마이너스거나 한 네. 개만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는 자, 봅시다. 그러면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상대적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다대라는 말의 뜻은요. 게다대라는 말의 뜻은 함수값의 분포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지 그게 항상 플러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옴팡 마이너스여도 게다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표면이 옴팡 플러스가 돼도 그만, 옴팡 마이너스가 돼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원자가 독립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로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냐? 둘의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의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플러스 플러스로 같음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음을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건 경우의 수는 같거나 다르거니까 다른 거니까 지금은 본딩이잖아요. 그 다음 경우의 수는 뭔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이 두 개의 부호가 같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전체 경우의 수를 살펴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논리적으로 빠지는 게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둘의 부호가 같을 경우 지금처럼 그리고 다음은 다를 경우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S 오비탈의 특징상. 됐죠? 오케이. 됐다. 사실 받으세요. 좋아. 쌤 파이 백번딩 좀 파이 백번딩이요?